안녕하세요, 세이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여러 이해 항목 중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문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사고를 막고 모두 다 안전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으면 또 예방조치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사고가 아예 안 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엄청 줄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 단순한 이치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큰 대기업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 점검, 조치를 하는 절차가 잘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중소기업과 그리고 영세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전 절차나 안전 문서, 그리고 안전 관리는 꼭 있어 보이게,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투자해서 만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제일 큰 본질인 사고 예방이라는 이 하나의 본질만 잊지 않으시고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 위반 현황에 따르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28건이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이 위험성 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위반 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내용입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 점검, 조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꼭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는 법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와 같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서 적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위험성 평가가 아닌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위험성 평가의 4가지 기능입니다. 이것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와도 같습니다. 먼저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건설 작업 현장이 아닌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업종, 인원 구성, 회사의 규모, 인테리어, 거래처, 기타 등등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이제 맞는지 현장에 적용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돌아가 개선하고 또 조치 후에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으면 주변인이나 함께 일할 동료들에게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참 단순한 원리가 아닌가요? 안전은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본질을 알고 시작하셔야 제 기능을 갖춘 절차와 방법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해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기 전에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이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전기, 기계, 작업 환경 등 이런 많은 요소들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 시 사망, 부상, 장애 등 기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위험성이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사고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의 손해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주방 옆을 지나갈 때마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월 3회 이상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자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 허리나 손목 등이 다쳐서 병원에 3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해 위험 요인은 바로 미끄러운 바닥이겠죠. 그리고 위험성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서 월 3회 이상의 사고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병원에 3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 식당은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겠죠.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화 같은 거를 지급하면 이런 미끄러짐 사고가 안 생길 수 있겠죠. 이렇듯 저희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이런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만 딱 지켜주십시오. 첫째, 실시 시기입니다. 언제 위험 요인을 파악할지 그 기준을 먼저 잡아주십시오. 둘째, 진행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점검, 조치 등 어떻게 할지 방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꼭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더 위험한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이 되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였으면 하신 결과에 대해서 꼭 같이 일하는 동료나 동료 근로자에게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가 내용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한 것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럼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렇게 파악 시기를 정해놓고는 있지만 이것을 그냥 기준을 정해놓았을 뿐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그냥 항상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고요? 사고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매일 TBMC나 또는 상시 근로자들에게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서 신고하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위험 요인을 뭐가 있을지 막상 찾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6년간의 재해 사례를 가지고 만든 재해 정보를 활용하여 대책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제조업 외에 그리고 건설업에 4,000건이 넘는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고위 위험 요인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유해 위험 요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말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의 사고 사례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을 다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유해 위험 요인을 분류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정보를 다 취합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대로 분류를 해야 쉽게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 요인을 찾았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기계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유해 인자나 재유형 또는 작업의 형태나 작업의 순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딱히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였으면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사고가 발생 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위험성을 분류하여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해 위험 요인을 정하셨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위험 요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시에는 재해 감소의 효과가 큰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차선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 시에는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복수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때에도 그리고 꼭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런 지금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실 경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회사는 돈이 없으니까 난 이런 거 다 준비 못해, 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반대로 돈이 없는 회사에 사고가 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사고라는 그림자는 불쌍하다고 피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는 회사 규모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로 밀폐 공간 내에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선 밀폐 공간 안으로 근로자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밀폐 공간이 아닌 외부의 탁 트인 공간으로 기계를 이동하여 이렇게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위험 요소를 없앨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위험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예로 메탄올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메탄올보다 안전한 대체 물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에탄올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물질인 에탄올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학적 통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요인과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로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가스 감지기, 투출 감지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행정적 통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 전에 작업 계획을 세우고 또 작업 허가를 막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개인보호구의 지급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개인보호구입니다. 이것도 안하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냥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음주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감이 오시죠?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조치 등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안전문서와 안전관리 방법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한다면 바로 위험성 평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야말로 모든 안전관리에 있어 집합체인 방법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며 그 결과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안에는 작업 절차서, 안전계획서,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작업방법 대체 등 여러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야말로 그 회사의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은 법에서 하라는 여러가지 안전규정 준수 및 안전문서 관리, 안전교육 등 솔직히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력도, 지식도, 재정도 다 대기업에 비해서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해 앞에서는 대기업도 소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안전문서를 만드는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는 가장 큰 목표인 재해로부터의 사고 예방,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도 일어나야 검찰도 경찰도 오고 하지 사고 없는 안전한 회사에 그분들이 올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일은 다른 것은 다 못하시더라도 꼭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영 책임자분들께서는 꼭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는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